강남 불패라는 말은 사실 2022년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신고가 단지들은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 강남 아파트들은 다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 단지 강남 아파트면 다 올랐습니다. 한 군데 오르면 쫙 퍼져가지고 네, 키 맞추기 한다고 막 같이 올라갔죠. 같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대치동 학군지로 불리는 아파트들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줄줄이 하락. 강남 어부도 강남으로 불렸던 데죠. 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낡은 아파트에서 몸빵하면서 살기 싫다 뭐 이런 거네요. 최근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무려 28억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오, 이 불장이다. 역시 강남 불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남 집값이 이렇게 펄펄 끓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강남 불패라는 말은 사실 2022년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최근 추세를 보면은 강남 아파트 값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7주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합세였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락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고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신고가 단지들은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 강남 아파트들은 다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제비 한 마리가 강남에 왔다고 해서 그게 여름 봄이 온 게 아니라 잘못 와가지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도 오른 아파트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까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지금 28억 3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25평이 전 거래보다 1억 6천만 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 25평도 29억 1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네. 썼고요.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국민주택형이 30억에 팔려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 새 아파트들이네요. 네, 다 새 아파트들이죠. 재건축 단지는 어떤가요? 재건축 단지도 올랐는데요. 사업성이 확실하다고 예측되는 초고가 아파트, 압구정현대, 아. 예, 이런 아파트들이 수십억 상승하면서 네.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네. 그 지난달에 압구정현대 2차 아파트 64평이 80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그 이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직전 거래가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55억 원에 팔린 게 최고가였었는데 여기서 3년 만에 25억이 오른 겁니다. 자, 많이 올랐지만 이게 3년에 걸쳐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막 몇 달 만에 네. 오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론 3년 만에 25억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신고가를 다시 썼으니까 또 기사에 많이 나고 있죠. 그럼 재건축 단지 중에 떨어진 데도 있나요? 강남에서도?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 단지 강남 아파트면 다 올랐습니다. 한 군데 오르면 쫙 퍼져가지고 네, 키 맞추기 한다고 막 같이 올라갔죠. 같이 올라갔는데 네. 최근에는 대치동 학군지로 불리는 아파트들 있죠. 예. 아파트, 미도, 선경 이런 아파트들은 줄줄이 하락. 강남 어부도 강남으로 불렸던 데죠. 네, 그 수요도 많고 사실 전월세 수요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파트 30평 76제곱미터 이 주택은 지금 지난달에 23억 7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제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4평 주택이 3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직전 거래보다는 1억 7천만 원 빠진 것이고 그 예전 최고가 38억 원보다는 무려 5억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의외네. 음마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그래요.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보, 뭐 성경 이런 데도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면서 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작년에 촥 치고 올라갔던 데인데 좀 네. 다르네요. 네,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아파트가 사실 지난 부동산 호황 기회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악재죠.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건데 이제 그래서 강남의 주택 시장의 어떤 수요라는 게 두 갈래로 좀 분산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뭐 목돈이 있는 분들, 돈이 넘치는 그런 목돈 정도가 아니라 정말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여야 되겠죠. 네, 자산가들, 현금 어. 부자분들이 어. 그냥 마음 먹고 사시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을 팔고 우리 강남에 한번 가볼까 이런 갈아타기 시장으로 좀 재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사세 시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건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데 비해서 이러한 좀 30억 원대 이하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고려해보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거품이 빠지는 단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입지도 좋고 또 학군지인 아파트 도곡렉스 아파트가 있죠. 도곡렉스 한때 유명했던 예, 아파트죠. 이 사례가 전형적인 이제 거품이 빠진 사례인데요. 2022년도에 134제곱미터가 49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50평대거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37억 원까지 11억 원이 아.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싶은 그런 아파트로 꼽히잖아요. 이 아파트에 그러면은 50억을 주고 가야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내 아파트를 25억에 팔고 25억은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겠죠. LTV를 네. 고려하면. 근데 그런 수요자가 실수요자 중에는 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억 원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이고요.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평수 지금 신축이잖아요. 네. 50억이면 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처럼 대치동에서 신축 학군지 네. 그런 곳들도 45평이 44억 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들은 뭐 2, 3억, 4억 올라도 그냥 야, 내 필요하면 산다. 네. 지른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약간 실수해서 내 돈 내고 뭐 이렇게 정말 대출 받아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사는 여러분 막 물론 여기도 비싸지만 그런 네. 집들은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가격이 좀 급하게 빠져. 그러면 아주 부자들이 좋아하는 신축만 살아남는 건가요? 신축만 살아남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수요자들이 더 이상 미래 가치를 좀 고려하지 않고 구입에 나선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몸이 좀 고생을 해도 재건축 호재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몸투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입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실거주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개포동의 사례가 굉장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포동에 이제 새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면 학부모들이 대치동을 가고 싶지만 개포동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대치동은 그 가격 대비 너무 노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군 같은 것도 포기하고 그냥 개포동에서 라이더 해서 다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신축 아파트인 개포동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르네요. 저희 같으면 성경, 우성 이런 거 사서 네. 살다가 재테크도 하고 그렇죠. 네. 실거주도 하고 뭐 이런 게 저희 그 컨셉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낡은 아파트에서 몸빵하면서 살기 싫다 뭐 이런 거네요. 이게 사실 가격이 대치동 노후 아파트들도 굉장히 지금 아까 비쌌잖아요. 비싸죠. 근데 이 개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평 뭐 이런 거 30억 아래로 살 수 있습니다. 20억, 30억 이렇게 이제 엄청난 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버틸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강남시장이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 가치라고 하면은 재건축 뭐 그렇죠. 또는 교통 호재, 또 대형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사실 강남에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였던 GB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고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55층으로 그렇죠. 변경이 됐고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최근 공사비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수한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하는 거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제 수요자들이 신축은 더 나오기 어렵구나, 재건축은 어렵구나, 분양가는 더 오르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존의 신축 단지로 좀 더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수요자들의 구매 패턴이 그럼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전보다 이 강남에 있는 그런 미래 가치들이 좀 굉장히 불투명해지면서 실거주 여건을 좀 더 고려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들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거나 미래가 예측이 되는 그런 정도로 좀 기대감이 생기면 또다시 또 이제 가격이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강남의 신고가 그 허화 씨를 짚어봤습니다. 강남에 불장이 온 게 아닙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만 신고가, 나머지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저희들은 전합니다.